안녕하세요. 패러닷의 MLOps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차진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 생성 앱 캐럿의 럼팟에서 AWS로의 GPU 마이그레이션 여정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GPU 서버리스 구축기입니다. 먼저 어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키고 넘어갈게요. 먼저 캐럿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럼팟에서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의사결정, 기존 럼팟 기반 GPU 워크로드, AWS를 활용한 GPU 서버리스 구현, 마이그레이션 결과 이렇게 공유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럿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성형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하시나요? 최근에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제작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AI로 영화도 만든다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작에는 클릭, 미니맥스, 런웨이 등등 어떤 서비스를 써야 할지 또 어떻게 결제를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럴 때 저희 AI 플랫폼 캐럿을 사용하시게 되면 쉽고 빠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AI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캐럿은 AI로 만든 콘텐츠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캐럿에서 유저들은 누구보다 쉽게 AI 영상을 만들고 매력적인 AI 캐릭터와 채팅을 나누는 등 AI로 생성되는 어떤 콘텐츠든 즐길 수 있습니다. 비디오, 이미지, 채팅, 필터까지 AI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캐럿 AI 에이전트는 유저가 가장 빠르게 최신 AI 생성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캐럿은 23년 10월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4년 말에는 가입자 250만 명을 달성하며 국내 최대 AI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캐럿의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한 서비스는 AI 프로필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유저가 본인의 사진과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게 되면 AI가 프로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캐럿의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GPU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캐럿의 GPU 인프라는 럼팟 서버리스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럼팟 서버리스는 자동으로 스케일 인, 아웃되는 GPU 인프라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입니다.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에만 GPU 서버를 사용하기에 항상 서버를 켜놓지 않아도 됐었죠. 또 도커 이미지만 올려주면 럼팟에서 자동으로 인프라를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특히나 MLOps 엔지니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GPU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서비스가 점차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워커가 마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럼팟 서버리스로의 요청이 거의 실패하게 되면서 유저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에는 리퀘스트가 39건이 찍혔지만 그 중에서 37건이 실패하는 그런 대참사가 났었습니다. 럼팟에서 장애가 나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분만 장애가 나는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쪽에서 리트라이 로직을 넣어주게 되면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였는데요. 럼팟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 캐럿 서비스도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비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럼팟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슬랙 메시지가 당시에 좀 시급했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당시에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안정성을 위해 럼팟을 벗어나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안정성 측면에서 1천만 유저를 모았을 때 과연 럼팟도 안정적일 수 있을까 였고, 두 번째는 럼팟이 아직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럼팟이 문을 닫으면
저희 서비스도 그대로 문을 닫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는 여러 GPU 벤더들을 고려하던 중에 AWS 클라우드로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비용적 지원이 가장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럼파 서버리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의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존 럼팟 기반 GPU 워크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럿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양의 GPU를 사용하던 서비스는 바로 AI 프로필 서비스입니다. 워크로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유저가 모바일에서 요청을 넣으면 서버를 통해 럼팟 서버리스에 요청이 가게 됩니다. 럼팟 서버리스 GPU에서 S3에 저장된 유저 로라를 다운로드를 받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AI 프로필을 생성해 다시 S3 버켓에 저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AWS를 활용한 GPU 서버리스를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AWS에는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가 존재하긴 하지만 GPU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GPU 서버리스를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GPU 서버의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 특정 시간대에만 요청이 몰리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GPU 서버를 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용 폭탄을 맞겠죠. 그런데 AWS에서 어떻게 하면 서버리스 형태로 인프라를 구현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한 방식은 AWS 배치를 사용해서 GPU 인프라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AWS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WS 배치는 컴퓨팅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완전 관리형 배치 처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클러스터 관리나 작업 스케줄링을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AWS 배치가 최적의 컴퓨팅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하여 실행합니다. AWS 배치는 잡이 들어왔을 때 배치 인스턴스가 알아서 잡을 처리해주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잡을 처리한 인스턴스가 새롭게 시작될 때 도커 이미지를 풀해오는 동안 기다리는 콜드 스타트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ECS를 사용해 봤는데요. ECS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관리 및 확장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ECS에서도 인스턴스가 새롭게 뜰 때 콜드 스타트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란 무거운 도커 이미지를 풀해오는 동안 대기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 때문에 인스턴스가 새롭게 뜬다 하여도 유저가 대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케이스에서는 도커 이미지 사이즈가 최대 50GB에 이를 정도로 컸기에 대기하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요청을 넣더라도 1분 만에 처리가 되는 잡이어도 추가로 2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원풀을 활용한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부하 변화에 따라 EC2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가용성과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트래픽 증가 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감소 시 불필요한 인스턴스를 제거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풀은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함께 사용하는 사전 초기화된 EC2 인스턴스의 풀입니다. 일반적인 오토스케일링 그룹 확장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부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원풀을 사용하면 미리 준비된 인스턴스를 즉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팅 시간이 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지연 없이 확장이 가능하며 트래픽 증가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원풀에서 사전 초기화된 인스턴스가 바로 인서비스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단점 중 하나인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도표가 원풀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웜드라는 스테이터스가 붙은 상태가 원풀에서의 초기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웜드 펜딩, 웜드 펜딩 웨이트, 웜드 펜딩 프로시드, 웜드 스탑드 이 상태가 원풀에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웜드 펜딩 웨이트에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커 이미지를 풀해서 초기화된 인스턴스의 경우 필요시 인서비스 상태로 올라오게 되고 인서비스 상태에 올라온 인스턴스는 콜드 스타트 없이 실행되게 됩니다. 또 스케일 인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 리유즈 폴리시를 사용하여 다시 원풀로 돌아가게 설정해 줘 이미 초기화된 인스턴스를 버릴 필요 없이 다시 재활용해 주었습니다. 스케일 아웃 케이스에서 원풀의 자세한 동작은 도표와 같습니다. 원풀의 라이프 사이클상 유저 데이터 클라우드 이닛이라 적혀있는 부분에서 도커 이미지를 풀 받게 되고 도커 이미지 풀이 끝난 순간 인스턴스가 다시 스탑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스턴스들은 원풀의 EBS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만을 가진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 데이터 클라우드 이닛이 약 2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풀에서 유저 데이터 클라우드 이닛이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스케일 아웃이 유저 데이터 클라우드 이닛의 경우에는 건너뛰도록 스크립트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축한 GPU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풀과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에서 먼저 유저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를 거쳐 SQS로 들어가게 됩니다. SQS의 메시지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인서비스 상태의 인스턴스가 컨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서비스 상태의 인스턴스가 충분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람다를 활용해서 수동으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디자이어드 캐패시티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먼저 람다 함수가 SQS의 메시지 수를 조사합니다. 몇 개의 메시지가 SQS에 있는지 말이죠. 조사가 끝나게 되면 람다가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적절한 디자이어드 캐패시티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풀에 있던 인스턴스가 인서비스 상태로 올라오게 되고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인서비스 상태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면 다시 원풀로 돌아가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이니셜라이즈 된 인스턴스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설정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줄일 때 잡을 처리 중인 인스턴스를 종료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처리 중인 인스턴스의 경우 스케일인 프로텍션 설정을 켜주어서 해당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럼팟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설정을 좀 많이 잘못해서 한 80%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용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 있어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GPU 인스턴스에서만 사용되는 특정 파일들이 GPU 인스턴스와는 다른 리전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S3 버켓에 리전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기존에는 서울 리전에 파일들을 저장했었는데 이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US East 1, 버지니아 북부 리전으로 S3 버켓을 이전해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없애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EBS 볼륨 최적화와 도커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풀에서 대기 중인 인스턴스의 EBS 비용은 항상 청구가 되기 때문에 최적의 EBS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커 이미지보다 작게 만들어 최소한의 EBS 볼륨만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WS 스타트업 팀의 솔루션스 아키텍처
AI ML 스페셜리스트와의 기술 미팅을 통해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과정 시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총 비용의 25% 정도를 지원받아 비용적으로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이그레이션 결과는 안정성과 속도, 비용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런팟에서는 전체 시스템이 장애가 나거나 일부 잡이 실패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서 리트라이 로직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 처리 시 실패하는 확률이 2%에서 12%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AWS의 경우 잡 처리가 실패할 경우가 0.05%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확률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런팟의 경우 분기에 한 번씩,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AWS의 경우 이때까지 전체 시스템 장애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 측면인데요. 속도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부팅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스턴스가 부팅되는데 런팟의 경우 8초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AWS의 경우 원풀에서 인스턴스가 올라온 경우 17초 정도 소요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L40S GPU로 같은 잡을 처리할 때 처리 속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런팟의 경우 L40S GPU 사용 시 70에서 80초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그에 반해 AWS의 경우 L40S GPU를 쓰는 G6e X-Large 사용 시 58초 정도에서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 런팟 같은 경우에는 같은 GPU를 쓰더라도 어떤 잡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차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추측한 것은 이제 뭔가 리소스를 공유해서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런팟이 AWS에 비해서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런팟이 AWS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AWS로 마이그레이션 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GPU 비용이 AWS에 비해서 런팟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맵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하는 버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완화를 했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런팟은 저렴하다 대신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해서 개발이나 혹은 인프라 같은 거를 구축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앞에 Q&A 존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